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내구재 주문이 예상을 깨고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3.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한 0.5% 증가는 물론 직전월의 2.1% 감소보다 더 악화된 수준입니다. 반면 미국의 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비자들의 경기 기대는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3월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가 진단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옐런 젠트너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가 지금은 견조해 보이지만 올해가 지나면서 일부 추세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금리 인상 전망 시기를 2016년 1월에서 3월로 늦춘다고 말했습니다. 어닝 시즌을 맞이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를 밑돌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이날 장중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와 캐터필라, P&G의 실적은 기대치를 밑돌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MS는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 9.42% 급락했고 세계 최대 건설 장비업체인 미국 캐터필라는 예상을 하회한 순이익에 7.16% 하락했습니다. P&G 역시 매출 부진에 3.51% 하락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예상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1분기에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7,450만 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증권시장 분석가들의 추정치 평균이었던 6,490만 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애플의 분기 순이익도 사상 최고치인 18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주당 순이익은 3달러 6센트, 매출은 74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과 내구재 주문이 급감하면서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무엇보다 달러 강세 영향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이날 장중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캐터필라 등이 부진한 실적에 급락세를 보였죠. 한편 장 마감 이후 애플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다우지수가 1.65% 하락하면서 17,38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대형주들의 실적 부진 소식에 발목이 잡히기도 했었죠. 1.34% 하락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더 크게 밀렸습니다. 1.89% 하락한 4,681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표 부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유럽 주요국 증시가 9거래일 만에 함께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증시가 0.6% 하락한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가 1% 이상 쉬어가는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대외 변수가 조금씩 해소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반 만에 195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에 다르게 코스닥 지수는 사흘 만에 약세를 보이며 587의 약 보합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조금씩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형성될까요? 오늘도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어떻게 반응할지 자세한 대응 전략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 추천주 먼저 AS를 받고 또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를 확인해 볼 텐데요. 지난 수요일 추천주가 바로 유진 로봇이었습니다. 이 종목의 목표가는 5,780원이었는데 지난 월요일이었죠. 6,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목표가를 초과 달성하면서 승리 하나 더 넣으셨는데요. 보유하신 분들 기분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AS 도와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유진 로봇은 거의 매주 추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또다시 또 승인이 됐는데, 자, 그만큼 시세가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냥 이렇게 시청자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런 종목은 또 많이 안 사세요. 왜냐하면 또 올랐다고 좀 판단을 하고 또 접근을 좀 안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갈 수 있는 종목은, 더 가죠. 지금도 시장의 분위기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종목에는 비중을 더 실으시는 게 좋습니다. 유진로봇이 지금 5,510원, 이날도 근데 갭 상승이 됐어요. 1월 21일 날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갭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이 갭 상승이 나왔는 것을 이제 시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2%를 무시하고 9%가 달성이 됐는 거죠. 자, 그러면 총 11%가 달성이 됐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 그래요. 이게, 일단은 크게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저는 한 번 더 추천을 해드릴게요. 대신 지금 자리 말고, 네. 그때는 신고가를 갔을 때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고가 무조건 간다 보고, 이 종목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만토 아게라는 바로 지주사였죠. 독일 밀레 청소기의 지주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가는 많이 올랐고, 지금 CJ ENM과의 캐릭터 산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요즘 제가 뽀로로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냐고 물어보죠. 뽀로로 나이는 9살입니다. 자, 네. 그러면 걔는 벌써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면 걔 말고 또 다른 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캐릭터 산업에 대해서 정부의 애니메이션 육성 정책 이런 부분을 든다면 충분히 유진 로봇의 캐릭터 산업은 더욱더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도 배부르다, 배 고프다, 그렇게 네. 되지 않겠나,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사상 초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서 더 높은 수익률 챙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오늘자 시초가 공략주도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GD라는 종목 들고 왔습니다. GD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GD, 지금 주가 상의 추이를 본다면 바닥권역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상승 권역으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군은 여전히 바닥권역에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바닥권역이 있을까를 우리가 이유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주가가 빠질 때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LCD 패널을 어느 정도 ITO 코팅 및 슬리밍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LCD 패널의 수요 자체가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요즘 나오는 보급폰도 LCD 패널을 달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만큼 LCD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요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부분이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다른 관점에서 좀 더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ITO 코팅, 그리고 제가 슬리밍 업체라고 했는데요. 슬리밍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식각 업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화 유리의 그 표면 자체를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곳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자, 샤오미가 양쪽에 엣지를 달고 나오는 모습이죠. 그런 깎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고도화가 되어 가는 과정이고, 자, 그리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엣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한쪽 면이 깎여서 나오죠. 같은 평면이 아니라 한쪽 면이 깎여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플렉시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각업체라든지 아니면 슬리밍 업체들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GD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 자리에 있을 때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깨진 상태고, 지금 자리에 봤을 땐 바닥을 어느 정도 지금 자리 잡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3분기에 대비해서 기조 효과를 조금 더 바라겠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닥권역은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6,29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는 GD였죠. 시초가 매수해 보시고 목표가는 6,290원까지, 목표가 5%, 손절가 6,290원 잘 기억해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유안타증권 해운대증권의 김충현 PB님 두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1월 28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에 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어제 상승 마감하며 오랜만에 1950선을 회복하기도 했죠. 오늘도 그 잘 지켜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윤동식 대표님 개장 상황 집계가 됐습니까? 예, 뭐 장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내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좀 예상을 네. 좀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6%가량 하락한 1945포인트에서 장을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 자본에도 말씀드렸듯이 21선을 잡고 맞고 떨어지는 패턴을 그리다가 22의 결과가 나오면 주가가 반등폭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여지없이 22 결과 600억 유로에 매달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전일 미국 쪽에서 안 좋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MS 같은 경우도 9%가량 빠졌었고, 그리고 카터필더도 그렇고 P&G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안 좋은 실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자, 이제 봅시다.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 과연 이제 121선이죠. 일봉상으로 보면 121선인 197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61선을 돌파를 했고 21선을 22에서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도 상승 추세가 유효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61선과 121선이 1960포인트, 70포인트 이 선에서 조금 뭉쳐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모멘텀이 없이 상승하는 파동이 나온다고 하면 단기적인 저항대가 1965포인트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한은 우리나라 증시는 1965포인트, 60에서 70포인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움직이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도 뭐 5년 이래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죠. 600포인트를 돌파한 게 2009년 이후로 처음으로 보고 있는데, 580포인트, 2선 580포인트를 돌파해서 지금 같은 경우 587.12포인트 가까이 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코스닥 지수 또한 어떻게 보면 두 대형주, 중소형주 이렇게 나눠가지고 코스닥, 코스피 선택을 하라고 하면 오히려 코스닥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 들어오면서 약 보합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3,572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6.7% 늘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1조 원 이상의 클럽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주가가 화답하면서 1.78%, 어제 3% 급등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주가 흐름 전망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수급 동향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코스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자, 김충현 PB님, 현재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도 어제 연이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149억 8천억, 149억 정도를 지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관이 200억 정도 순매수, 그리고 개인이 36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간만에 투신권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지금 좀 우호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950선에서는 단기적인 저항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해서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연기금 매수가 지금 좀 집중되고 있는 종목은 정화조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쪽 종목들 단기적으로 조금 차익을 그래도 좀 실현해야 되는 가격대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면은 외국인 매수를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순매수로 돌아섰다고 하기에는 매수세가 약한 상황이고요. 이게 조금 1,000억 이상대에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저항대에 좀 걸리는 가격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49억 정도 지금 4억 9천 정도를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6억 정도 순매수, 기관이 3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거래일 연속 지금 코스닥을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닥이 지금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들었다가 장 후반에 이제 저가를 만드는 이런 조금 안 좋은 패턴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시장 내에서 지금 코스피가 강한 모습을 단기적으로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심리가 형성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관점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까지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순매수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이르겠다, 조금 더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대응하자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양 시장 모두 쉬어가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업종별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업종별로 놓고 본다고 치면 여전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하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이나 기관 마찬가지로 섬유, 그리고 화학 쪽, 정유 쪽, 그리고 철강, 유통, 장비 이쪽으로 좀 많이 매수세가 좀 뛰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건설부터 일단 놓고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2015년도 장세가 상승 파동으로 갈 걸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좀 몇 개를 찾아보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트를 놓고 본다고 치더라도 마이너스 6%에서 좀 마감을 한 상황에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올리는 모습을 보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죠. 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과거 GS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루머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흑자가 나온 상황에서 주가가 좀 바닥을 치고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GS건설 사례를 좀 보면 예전에 한 4천억인가 5천억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실적이 적자로 나왔을 때 GS건설의 하한가가 3번 정도 갔었죠. 네. 이 얘기인 즉슨 대림산업이나 건설업종뿐만 아니라 타 업종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분명히 하락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하락 패턴의 패턴이 크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락 네. 패턴이 크지 않다는 걸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좀 바닥이 오지 않는가라는 심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정유업종에 대해서 좀 보시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오히려 유가가 70불 때보다 지금 40불 가까이 서부텍사스 기준으로는 45불까지 빠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74,000원부터 지금 95,000원까지 오히려 유가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전체적인 업황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가 강세적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좀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면서 종목 선정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재 업종별 분위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50전이 하락한 1077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달러 엔의 상승과 연동되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1079원 50전까지 반등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79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미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연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12월 내구재 수주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뉴욕 증시가 조정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를 반영한 달러화는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발표된 미국의 12월 신규 주택 판매와 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와 미 국채 수익률이 모두 반등세를 보였고요.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낙폭을 줄이면서 뉴욕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원 1개월물의 경우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장중 한때 1075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이후 반등하면서 1078원대에서 뉴욕 여교외 시장 거래를 마감했고요.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달러 원이 추정하고 있는 달러 N이 어제 117.32엔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이후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18엔대를 넘어서고 있고요. 기존의 박스권을 유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N이 117엔대 초반대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서울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매도 포지션을 크게 가져갈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비록 어제 미국의 내구재 수주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주택 지표의 경우 최근 4개월 내 최고치를 보였고요. 소비자 신뢰지수의 경우는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내구재 지표의 부진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일정을 발표한 이후 미 경제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기간이 지난 한 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소한 수개월간의 추이를 보고 판단하는 미 연준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달 성명서에서 기존의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만약 인내심이라는 문구를 강조할 경우에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금리 인상 이벤트가 남아있는 만큼 달러화 약세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원의 경우 1072원에서 1091원 사이의 박스권이 2월의 구정 연휴 전까지는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은 1073원과 1083원 사이에서 거래될 전망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동향까지 말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경영권 분쟁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지분을 갖고 있던 넥슨이 돌연 NC소프트 경영 참여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시세선 좀 당혹스럽지만 NC소프트 주가 자체에는 긍정적인 요인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가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죠. 오늘 개장과 함께 상한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 SDS가 장 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 소식에 주가 강합니다. 갭으로 오르면서 5% 이상 급등세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제 바닥을 좀 찍은 것인지 삼성 SDS 향후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현 PB님. 네, 지금 NC소프트가 경영권 분쟁에 이제 들어갔죠. 이 주식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경영권 분쟁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불이 붙게 되면은 주가가 가장 강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그 넥슨에서는 원래는 단순 투자용으로 이제 15% 정도의 지분을 취득하고 그 NC소프트 1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갑자기 경영권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 김택친 대표가 조금 불편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이제 약간 돌입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NC소프트가 뭐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 출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신규 성장 모멘텀을 조금 갖고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넥슨이 만약에 이제 경영권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뭐 구조조정도 좀 있을 거고요. 게임 관련된 이제 ARPU도 조금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온라인 모바일 게임이 이제 글로벌 채널 등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 지금 넥슨이 오히려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시장에서 핫하게 반응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어울려서 이제 넥슨 GT가 뭐 낑겨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넥슨 GT는 이제 트레이딩용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메인은 NC소프트를 중심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분 구성이 넥슨이 15.08%로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김택진 대표의 3인이 이제 10.16%로 2대주주인데 아무래도 이걸 관련된 이제 지분 경쟁이 붙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NC소프트가 이제 모바일 사업 쪽으로 진출하는 이제 원년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NC소프트 지금 주가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산업에 먹을거리가 많이 없는 데에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게임의 공영업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지분 경쟁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게임 업체들에 대한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혹 이제 조금 회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코스닥 관련된 그 디지털 컨텐츠 업종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가 이제 호실적을 발표했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장 초반 5.58%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삼성 SDS는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은 그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할지언정 지금 삼성 SDS는 그래도 비싼 수준에 지금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실적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분 그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가 조금씩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물류 BPO 매출이 이제 7,69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93억으로 매출이 이제 35% 영업이익이 10.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이런 쪽이 지금 성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과 SI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12% 정도를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 2015년에도 계속해서 뭐 영업이익이 뭐 11%, 17% 이제 성장한 8조 7천억 그리고 5,940억 원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대충 바닥권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바닥권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1선 이상 회복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저번에도 제일모직이랑 삼성 SDS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을 때 일단 회복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실적이 나왔다고 할지언정 삼성 SDS가 굉장히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돌아섰다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어렵고요.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도 이제 흑자가 확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올해 2분기에도 흑자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회복으로 이제 돌아섰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6,7만 원 정도 이상 회복되는 것까지는 그냥 보시고요. 어차피 여기서 15,000원 정도 6%, 7% 수준인데 그 정도 확인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실적 잘 나왔다고 갑자기 붙으실 필요도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흥분하셔서 붙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조금 낮게 잡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차익을 조금 실현하시는 게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S 호실적의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좀 가격이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자, 보유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도달한 만큼 오늘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LG생활건강이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에서 매출이 모두 늘었다고 하죠. 어제 이 소식에 주가가 4% 급등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향후 전망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애플이 실적을 공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하죠. 혹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시 대표님 어떻습니까? 일단 삼성전자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네. 전일 뭐 주가가 뭐 미국 중심이 많이 빠졌죠. 네.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M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 P&G 같은 경우도 카타피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빠졌는데 네.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매 분기 매년 뭐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회계연도 1분기로 좀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증가한 7,450만 대를 판매했다. 뭐 시장 예상치는 6,490만 대다. 순이익도 사상 최고치인 180억 달러에 이르고 주당 순이익 3.06달러에 이른다. 글쎄요. 뭐 애플은 뭐 날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애플의 뭐 매출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를 밀리고 있는 뭐 가장 큰 이유는 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뭐 저가 핸드폰 시장에 대한 MS가 많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1위였었는데, 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놓고 보면 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1위, 그리고 2위가 샤오미, 뭐 3위가 삼성전자라는 얘기 때문에 애플은 주가를 올리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많이 좀 밀리고 있는, 뭐 많이라는 표현은 좀 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17,000원 정도 밀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럴 때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사지 마시고요. 애플 관련 부품주, LG노텍, LG디스플레이 오늘 뭐 주가가 오르고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에 뭐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LG노텍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2.34% 오른 109,50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고,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36,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뭐 대표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한번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차트는 매우 좋습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우상에 향하는 패턴이 보이고 있는 차트고요. 전체적으로 이평선도 이제 하방에서 상방으로 돌리는 패턴을 그리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오늘 해외 쪽에서 나온 안 좋은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밀린다 하면 오히려 지금 선에서는 좀 가져가 봐야, 만약에 밀린다면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뭐 유효하게 판단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17,000원 정도 빠져가지고 138만 3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자체가 만약에 21선까지 135만원 선까지 밀리는 선이 오면 관심을 가져서 뭐 적극적으로 좀 대형주 중에서는 일부 포트를 담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135만원 선이 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LG생활건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중국 쪽이죠. 중국 쪽에서 이제 뭐 요즘 많이 한방 화장품 후가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그쵸. 해요. 제 주위에도 뭐 중국 분들이 예전에는 뭐 그거를 좀 네. 많이 구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후를 구해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후를 뭐 어떻게 사냐, 뭐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좀 있으면 춘추절이죠. 중국의 최대 명절인 뭐 춘추절이 좀 있으면 다가오는데, 네. 가장 특수 수혜를 많이 볼 종목은 뭐 여지없이 화장품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외국인, 중국인 요요커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뭐 중국 제주도 쪽도 그렇고 서울 쪽도 그렇고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뭐 숙박업체다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여행업체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관광을 하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 이제 호텔 쪽이랑 여행 산업 쪽은 자기네 쪽 뭐라고 그래야 되나? 중국인들이 사업체를 가진 쪽으로 조금 이렇게 흡수되는 영향이 있는데 화장품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화장품은 뭐 중국인들이 제품을 생산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면세로 팔 수 있는 상황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여행, 뭐 레저, 호텔, 화장품 이쪽에서 뭐 중국 춘추절과 관련돼서 가장 수혜를 뭐 입을 업종을 꼽자면 당연히 뭐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 후와 숨에 대한 중국에 대한 뭐 열이 이런 게 굉장하기 때문에 네. LG 생활건강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기존에 50만 원대에서 그 중국 쪽과 관련된 매출이 급증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좀 갭으로 떠가지고 65만 원 이상까지 올라왔었는데 한 3개월 정도 어떻게 좀 눕는 차트를 그렸죠. 그러다가 중국 춘추절 시즌이 분명히 도래되면 다시 한번 갭으로 좀 떠서 위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증명하듯이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 분기 매출 또한 여전히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LG 생활건강의 생활용품보다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기업의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단계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눌림목이 만약에 오게 되면 그리고 현재 시점보다는 향후에 이 종목의 주가는 지금 가격보다는 분명히 올라와 있을 거는 뭐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GS건설도 어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죠. 오늘 급등세가 나옵니다. 앞서 윤동식 대표님은 건설주 조심스럽게 바닥을 좀 확인했다라는 의견도 피력해 주셨는데 우리 김충현 PB님의 전망은 어떤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LG이노텍도 4분기 실적 호조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IT 부품주에 대한 투자 의견도 챙겨보겠습니다. 김충현 PB님. 네, 그 GS건설 4분기 이제 실적 예상치 부합의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도 이제 그 장 초반에 많이 올랐는데 제가 아까도 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오늘은 뭐 거래소업 종들 좀 오르는 종목들은 그냥 차익을 조금 실현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많이 좀 괜찮아져 있는 것 같고요. 근데 GS건설이 지금 335억 정도를 이제 그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이번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거죠. 흑자 전환을 했는데 지금 GS건설 시가총액이 그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1조 6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건설사 PER 치고는 아직까지 굉장히 비싼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해외 플랜트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손실 발생 여부가 이제 잠재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그나마 좀 괜찮은 거 하나는 이제 2013년에 이제 빅베스를 했죠. GS건설이 2013년에 갖고 있는 부실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전부 다 털어내면서 약 1조 정도 가량의 이제 적자를 감소하면서 이제 빅베스를 해놨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얼마나만큼 돌아서느냐 이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14년 뭐 토탈 해가지고 500억 정도 이제 순이익이 났는데 향후 지금 이 추세가 좀 유지가 될 거라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뭐 좀 보고 지금 급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가격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뭐 26,000원까지 일단은 뭐 보시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뭐 그냥 조금 수익이 나신 분들은 정리하시는 게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른 건설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그 국내 수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들은 조금 올라오는 대로 뭐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고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뭐 급하게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조금 조정 나오면은 뭐 23,000원 밑에서 뭐 잡아보셔도 한 번씩 이렇게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그 오늘 가격대 괜찮게 올라왔을 때 가격대쯤 되면은 오히려 차익을 실현하시는 쪽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LG이노텍이 이제 애플의 실적 호조 소식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 이노텍도 그렇고 지금 둘 다 이제 아이폰의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과거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대표가 바뀌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철학을 조금 바꿨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대중적인 분위기로 바꾸면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미국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중국이라는 시장이 그만큼 이제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뭐 사재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브랜드 파워로도 이미 애플이 거의 최고 이제 그 명품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애플은 계속해서 뭐 좋은 호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패널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나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뭐 둘 다 좋은 상황인데 굳이 그래도 둘 중 하나를 꼽는다 하면은 그래도 이제 LG 디스플레이 지금 뭐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정 시에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가져봐야 될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인 것 같고요. 뭐 지금 오늘 거래소에 대한 기본적인 제 그 의견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조금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 가격대에 오지 않았나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뭐 향후 뭐 실적은 계속해서 조금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뭐 37,000원 이상 이제 단기적으로 목표를 그 뭐 하셔봐야 뭐 3%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접근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그 외의 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확인하시고 37,000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접근하셔도 충분히 먹을거리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LG 디스플레이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이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형성했는데 지금은 조금 밀리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IT 부품주 수급도 좋게 형성되고 있는데 향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은 키움증권인데요. 며칠 전이었죠. 인터넷 은행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이미 한 차례 레벨업한 바 있는데 오늘도 이 핀테크 정책 지원 기대감에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키움증권을 비롯한 핀테크 관련주 향후 전망도 챙겨보겠습니다. 대표님. 예,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네. 과거에 한 2년 전, 3년 전에 대해서는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관심 가지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다른 종목 알아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네. 뭐, 팔아가지고 2%도 안 남는 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이 2%도 안 되는 회사인데,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최저임금, 최저부 한 10% 정도 내외는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을 좀 보면, 12년도에는 3%, 13년도에는 4.3%, 14년도에는 5.25%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영업이익률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도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당연히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4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1조 3,600억이 나왔다. 전년 대비해서 16.7%가 증가했다 함과 동시에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과거 대비해서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2만 원대의 주가는 찾아볼 수 없고 더 이상 이제 3만 원대의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LG 애플과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현저하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애플의 호실적이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 이노텍도 그렇고 반영이 돼서 이 기업들의 주가도 향후에 애플과 같이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애플의 매출이 증가된과 동시에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의 주가도 상승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주가 패턴을 좀 보면 이제 121선이 아니 200일선이요. 200일선인 3만 원대, 29,000원, 뭐 29,500원, 3만 원 이 선을 바닥을 다지고 뭐 저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올라와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좀 돌파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고가를 돌파를 하려면 뭐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전일 대비해서 2.5배 이상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거래량을 없이 가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 네. 수급이나 이런 전체적인 좀 패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뭐 외국인의 좀 강력한 매수세로 힘입어 전체적으로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는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네. 다음은 뭐 증권주 중에 키움증권인데 네. 핀테크 이거 2015년 동안 계속 해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해먹을 수 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인 것 같은데 2015년 동안 계속 뉴스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오기 때문에 핀테크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뭐 항상 2015년도 상반기에는 좀 관심을 가지면서 집중적으로 트레이드 하시는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서 종목을 선별하는 그런 뭐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핀테크 관련주 선별적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투자 포인트 전략 말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김충현 PB님, 오늘은 좀 코스피 지수가 쉬어가고 코스닥 지수가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오늘 일단은 기존에 주도를 했던 코스닥 종목들을 조금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이라고,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핀테크 업종들이 최근에 조정을 조금 받았거든요. 핀테크 업종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은 시장 코스닥이 올라올 때 주도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던 업종이었습니다. 그런 업종들이 쉬어가는 때 오늘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뭐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이제 뭐 한 몇 년 만에 최고점을 뚫어놓은 상황이고, 오히려 이렇게 최고점을 뚫고 갈 때 이 조금 잔치를 즐겨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강했던 종목들을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뭐 이제 코스닥이 다 강하다고 해도 뭐 안 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계속해서 보셔야 할 종목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MBC 모바일이죠. 모바일 바이오, 그리고 이제 차이나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C에 요새는 뭐 코스메틱이라고 해갖고 이제 뭐 화장품 관련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끼워 놓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업종들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오늘은 핀테크 쪽으로 조금 이제 포커싱을 맞추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뭐 이쪽 업종은 이 컨셉으로 조정 나오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매하시면은 좋은 성과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주도주 중에서 조정 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윤동식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한데요. 앞서 뭐 정유, 화학, 건설주도 좀 바닥을 확인한 것 같다 말씀도 해주셨는데 신규 접근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요. 그렇죠. 뭐 일단은 네. 뭐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모바일 게임주였죠. 저번 네. 주에는 모바일 게임주랑 뭐 핀테크 관련주 관심을 가져라 말씀드렸는데, 뭐 모바일 게임 중에서도 컴투스 게임비는 뭐 날아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좀 그 다음에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좀 생뚱맞은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자동차요? 예.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NC소프트에서는 뭐 코멘트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을 것 같고요. 예. NC소프트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내일도 상한가 가면 반대로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자동차를 좀 생뚱맞게 보시는데, 현대차, 기아차 실적 안 좋게 나왔죠. 현대차도 네. 실적이 뭐 다소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뭐 1조 원은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가이던스 대비해서 10% 정도 하회한 숫자가 나왔는데, 이제는 자동차 업종이 바닥입니다. 왜 그러냐면 악재가 다 노출이 됐습니다. 한전 문제 끝났죠. 그리고 네. 통상임금 소송 끝났죠. 뭐 피고 쪽에서도 항소한다니까 그건 뭐 몇 년 또 갈 거고, 그리고 환율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실적이 안 좋다는 뭐 환율 쪽으로 연관이 돼서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거라는 세 가지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안 좋은 요구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매우 작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 미국, 중국, 유럽 이쪽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뭐 판매량이 뭐 1%, 2% 뭐 이런 거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나라에서 네. 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좋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일주일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뭐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악재는 다 노출됐다 자동차 관련주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유한타증권의 김충현 PB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오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핀테크, 모바일 게임주 등 코스닥 개별주 장세 지속될 것이다. 정영훈 팀장은 유럽 양적 완화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셨고요. 김혜란 연구원은 모멘텀 부재 속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현경 주식팀장은 낙폭과대 대형주 관심을 갖자. 끝으로 안상현대리는 국내 시장 건조한 조정이다. 분할 매도, 관망으로 전략을 변경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보증권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자라는 의견이셨는데 자세한 대응 전략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동반 순매수 힘입어가지고 전일 1950선 시장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보다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 현상은 좀 지속될 것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에너지라든지 화학, 건설 이런 낙폭과대 업종들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업종으로는 여전히 경기 민감 업종 안에서도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으로 비용 감소 기대되고 있는 운송 업종들 추가적으로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게 보고는 있지만 이제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수익률 갭이 거의 20% 가까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보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업황호조 이런 모멘텀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는 계속 가져가시면서 코스닥 종목 안에서 이제 좀 약간 압축 전략 펼쳐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낙폭 과대 업종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임해 보되 또 코스닥에서는 종목 압축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참 괴롭습니다. 그죠? 계속 흔들고 여러분의 심리를 계속 멱살 잡고 흔들듯이 여러분들 계속 흔들어 댑니다. 그런데 이걸 매번 괴로워하다 보면 결국은 제대로 된 수익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괴로워서 나도 모르게 털어내버리죠. 그러니까 수익을 자꾸 제한을 두시고 손실에 제한을 두시지 않는 버릇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금융학적 심리적으로 보면 가장 맹점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심리적 이평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 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자꾸 수익에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 부분은 여러분들 버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좋지 못한 버릇이에요. 우리가 좋지 못한 버릇,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죠. 그 버릇 때문에 계속해서 주식을 장기적으로 하고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은 어찌됐든 기업의 장기성을 보고 미래성을 보고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섹터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오늘도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선물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또다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전일 미국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애플이 호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선물 쪽에서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충격 여파가 덜하다고 봐야 되는 거지 우리 시장은 늘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 참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세요. 자꾸 성장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형 종목군들과 지난 종목 위주로 좀 시장 빠르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IT 쪽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또 49,000 넘어갔다가 지금 또 밀려 내려와요. 그죠? 48,500원.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 심리 상태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만 괴롭히는 것이지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지금 모바일 디램의 성장세는 꺾이지 않았다는 거 꼭 좀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도 140만 대를 찍고 바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전일 또 제가 증시 큐브에서 상담하면서 삼성전자 이제 140만 원대면 올 만큼 왔다. 여기서부터는 기간 조정이 나오든 횡보가 나오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 점 강조드렸으니까요.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조선정유화학 지금 기술적 반등 영역에서의 이제 추가적 반등 아직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트리클 다운 현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들어 은행 여전히 금융주들은 핀테크와 관련해서 기술적 반등 영역에서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증권주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지금 핀테크 관련해서도 증권주는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IB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 뱅킹이라고 인터넷 뱅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인터넷 은행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규제가 완화됐다는 부분들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주들은 여전히 지금 횡보 좀 계속 지속적인 좀 지루한 구간에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생보사, 손보사들은 지금 보험사들 가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기차 관련해서 조금 매수세가 좀 몰리는 모습이고요. 사물인터넷이 그간 조정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까지도. 그런데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조정 구간에서 이 섹터는요.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 다시 상승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모바일 게임주 참 좋았습니다. 그죠? 컴투스도 20만원대 이상을 넘어갔다가 지금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고. 조이시티를 한번 봐보세요. 조이시티가 말씀드렸던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2만원 부근이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마까지 올랐는 거면, 금일, 거의 2만 8천원대까지 왔다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바일 게임주들을 그때 딱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급등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이제 또 한참 모바일 게임 떠들죠. 그런데 늘 시장은 선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측 매매는 좋지 못합니다만 그 선제적인 관점에서 늘 바라보셔야 심리적 안정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 보시는 얘기입니다. 오늘 간다 확 간다에서는요, 제가 주도 섹터 여전히 전차 쪽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호실적이 나왔죠.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는 전자 쪽에서의 호실적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장충동에 가면 족발집 많아요. 족발집이 다 잘 됩니다. 그런데 애플이 잘 되는데 삼성전자는 그럼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 무리가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전자 쪽은 다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 쪽은 완성차 쪽보다는 어디 쪽을 보셔야 되는 건 부품주 쪽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으로 들어가자면 전자 쪽에는 여전히 사물인터넷이에요. 섹터의 변환만 있을 뿐입니다. 자동차 쪽은 여전히 미래차 쪽입니다. 미래차는 결과적으로 두 섹터밖에 없죠. 전기차와 차량 경량화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순환적 차원의 섹터만 구별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거기서 관련주로 보자면 통신 쪽이죠. 그죠? 결국은 사물인터넷은 통신이 먼저 갔습니다.
그 다음 장비 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제조 부품 쪽인데 제품 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비콘도 지금 아직까지도 관심 영역대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은요, 충전 인프라, 그죠? 충전 인프라와 차량 경량화 쪽만 계속 보시면 됩니다. 현대 EP가 차량 경량화 계속 외쳐드리는데, 현대 EP 보시면 계속 지금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죠? 오늘도 이제 8,540원 조정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강연회가 하나 더 잡혔습니다. 부산에서 하나 더 잡혔는데요. 1월 31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 NH투자증권 구리투자증권이에요. NH투자증권 서면지점이에요. 부산 서면지점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2월 1일입니다. 바로 이제 부산의 그 옆쪽이죠. 창원입니다. 창원 부산 우리투자증권 구우리투자증권이죠. NH투자증권 창원 WMC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도 참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1577-7455번이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도 코스피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차익 욕구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코스닥은 어제 조정 이후 다시금 59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업들의 실제 공개되는데 기대가 모아진 SK하이닉스 꼭 확인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